네, 오늘 만나신 모델은 마세라티의 플래그십 세단이죠. 콰트로 포르테인데요. 그 중에서도 현재 모델은 GTS라는 고성능 모델입니다. 엔진 출력만 해도 530마력, 대형 세단이지만 무지막지한 성능을 내는 모델인데요. 이번 모델은 내리시모 에디션, 네, 블랙 컬러를 바탕으로 고급화를 추구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50대밖에 만들어지지 않은 모델인데요. 네, 과연 얼마만큼의 매력들을 담아내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콰트로 포르테는 1963년 처음 등장했습니다. 마세라티 최초의 대형 세단이자 최초로 8기통 엔진을 장착한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콰트로 포르테는 세계 최초의 럭셔리 스포츠 세단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쥡니다. 콰트로 포르테는 탄생 자체를 8기통 엔진과 함께 했습니다. 진정한 콰트로 포르테는 8기통 엔진을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지금도 콰트로 포르테 라인업에 8기통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콰트로 포르테 GTS입니다. 현재 모델은 콰트로 포르테 GTS 중에서도 내리시모 에디션입니다. 내리시모 에디션은 전 세계 450대만 생산돼 희소 가치를 높였는데요. 이 중에서 콰트로 포르테 GTS 내리시모 에디션은 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강력합니다. 또한 다른 모델과 달리 전 세계에서 딱 50대만 한정 생산이 됐습니다. 저희 팀이 과거에 테스트를 진행했던 콰트로 포르테는 고급스러움을 추구한 그란 루소 모델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스포티한 매력을 키운 그란 스포트입니다. 한층 공격적인 디자인의 범퍼가 눈길을 끌죠. 여기에 내리시모 에디션의 딥 블랙 컬러로 중후함을 더합니다. 외관 색상뿐만 아니라 그릴, 휠, 윈도우 몰딩, 머플러까지 블랙 색상으로 통일됐습니다. 특히 사이드미러와 도어 손잡이, B필러 등은 카본으로 마감됐습니다. 무광의 레드 브레이크 캘리퍼는 콰트로 포르테 GTS에서만 적용되는 사양이면서 이외에 이중 차음 유리, 오토 클러징 기능도 있습니다. 인테리어도 완전한 블랙을 추구합니다. 일반 콰트로 포르테와 상당히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대시보드, 패들 시프터, 기어 레버 주위가 모두 카본으로 마감됐습니다. 실내에 사용된 최고급 가죽과 붉은색 박음질 장식도 강한 인상을 전달합니다. 소재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도어 패널 안쪽까지 마감된 가죽, 스티어링 휠 안쪽에 마감된 고무 커버, 페달 안쪽에 마감된 부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철저하게 마감했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럭셔리 브랜드에서만 느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대형 세단인 만큼 뒷좌석은 여유롭습니다. 쿼드전 공조 장치를 통해 센터 콘솔, B필러, 바닥 등 3면에서 바람을 쐴 수도 있고요. 전동식 리어 선쉐이드도 갖췄습니다. 하지만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쉽네요. 트렁크 공간은 깊고 넓으며 돌출 부위가 적다는 점이 좋습니다. 최신 기술도 잘 따르고 있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 제동, 차선 이탈 방지, 사각 경고, 서라운드 뷰 카메라 시스템, 바우어 앤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 등도 있습니다. 페라리가 디자인하고 생산한 8기통 엔진을 사용하는 콰토로포르테가 얼마만큼 강력하고 럭셔리한 감각을 전달하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마세라티 최고급 대형 세단 콰트로포르테 GTS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뭐 차를 타고 있는 동안에도 이 박력 있는 그런 배기 사운드가 넘쳐나고 있는데, 네, 한번 달려볼까요? 가속력 자체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네, 제가 가속 페달을 밟는 시간, 특히나 현재처럼 조그만 굽이치는 이런 도로 환경에서는 정말이지 가속 페달 밟는 시간보다 브레이크를 밟는 시간이 더 많다고 느껴집니다. 또한 패드를 통해서 변속기를 통제하고 있을 때 역시 빠른 그런 변속기의 반응이 드라이빙에 대한 그 재미를 상당히 끌어주고 있는데요. 운전자 중심의 환경에서 바라본다면 현재 콰트로포르테, 물론 경쟁 모델로 부각되는 다른 차들도 있지만, 네, 콰트로포르테만의 그런 매력이 충분히 잘 살아난다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이 GTS를 경험했던 바가 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 테스트에서 다시금 이렇게 느껴보니까, 네, 역시나 상당히 과하다 싶다고 얘기할 정도로, 네, 이런 출력에 대한 그런, 네, 막강함이 잘 다가옵니다. 최고 출력은 530마력. 네, 사실 뭐 이 수치라는 것보다 실제 차를 탔을 때 이때 차가 달려나가는 느낌, 네, 상당히, 네, 우아스럽다고 할 수 있게 되죠. 특히나 스포츠 모드에 놨을 때는 이 배기 사운드 자체가 조금 더 강렬해지는데요. 아이들 때 느끼는 배기 사운드, 이때만 해도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또한 스포츠 모드에 있을 때는 승차감도 조금 더 단단해지는데요. 서스펜션에 이제 댐핑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서 조금 차체를 더 탄탄한 그런 성향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네, 빠른 주행을 할 때 조금 더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코너링 때의 바디롤도 상당히 잘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네, 다른 것보다 이 여유로움, 다른 마세라티 모델들도 이 배기 사운드 부분에서는 상당히 일품인데, 현재는 배기 사운드뿐만 아니라 듣기 좋은 엔진 사운드가, 네, 마치 하모니를 이루고 있어서 정말 이 사운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이 사운드 시스템이 BMW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사운드 시스템 자체 어떤 그 존재감이 조금 희미해지는 느낌인데요. 참고로 사운드 시스템은 상당히 밸런스가 잘 맞습니다. 통상 이제 BMW 시스템이 약간은 고음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현재는, 네, 뭐 적정 수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처럼 이제 막강한 사운드 시스템을 갖다 보면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기분 전환용으로 좀 크게 음악을 듣고자 하는 그런 때도 있는데, 네, 그때 이 볼륨이 조금은 제한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의 어떤 그런 격과는 또 어울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타협할 만하고, 그보다는 가속 페달을 통해서 직접 이 사운드, 어떤 연주가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쪽을 더 추천드리고 싶네요. 또한 코너링 퍼포먼스라는 부분에서도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네, 현재 프레이즈 타이어, 특히 현재 같은 노면 조건에서 상당히 이상적인 성능을 내줍니다. 노면 온도가 떨어졌을 때는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네, 현재 상황에서의
어떤 궁합, 특히나 마세라티는 이 피렐리제 타이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현재 같은 노면 조건에서 정말 이상적인 성능, 그 때문에 과한 출력, 정말 이 막강한 출력을 갖고 있는 콰트로 포르테지만 분명히 빠르면서도 여유롭게 이렇게 차를 다룰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좋네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리어 휠을 적극적으로 움직여 볼 수도 있고요. 다만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차값이 얼만데요. 하지만 코너를 들어가고 있을 때, 또한 탈출 부분에서 가속 페달을 터치할 때, 이때 기계식 LSD가 전해주는 그런 특별함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적정하게 출력을 몰아서 쭉 하고 밀어주기 때문에 이때 느낌, 아무래도 이제 차동기어만 있는 그런 차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감각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잘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핸들링이라는 부분, 사실 이 차는 굉장히 큰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뒷좌석만 봐도 상당히 크죠. 당연히 긴 차체를 갖게 되면 직진성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휠베이스가 긴 차들이 대부분 그렇죠. 반면 민첩성이라는 부분에서 떨어질 수 있게 되는데 거의 컴팩트급이라고 말하면 거짓말 정도가 될 것 같고, 중형급의 스포츠 세단을 보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차체 사이즈에 대한 이 길이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 주차할 때 외에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상당히 인상적인 내용인데요. 역시 레이스카를 많이 만들어봤던 브랜드답게 어떤 퍼포먼스에 대한 그 조율 부분에서는 짜임새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530마력의 콰트로 포르테 GTS. 그렇다면 과연 가속 성능은 얼마나 될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5초대 초반을 마크해내고 있는데 제조사 발표 수치는 4.7초인데요. 사실 이 수치가 가능하긴 합니다. 대신 타이어를 최대한 미끌리지 않는 그 조건이 부여가 돼야 되는데, 원체 토크가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이 휠을 컨트롤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이보다 더 큰 사이즈 혹은 더 고성능의 타이어를 사용하는 편이 이 차의 본격 성능을 끌어내는데 더 유리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네요. 그렇다면 콰트로 포르테 GTS의 구동 손실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아무래도 자동 변속기, 물론 상당히 좋은 성능을 내는 자동 변속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동 변속기이기 때문에 약간의 구동 손실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분명히 구동 손실로 너무 큰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을 텐데, 마력만 보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크를 볼까요? 토크의 수치 자체, 이 부분에서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피크 값으로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펼쳐져 있는 이 토크 그래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초기부터 플랫하게 쭉 끌고 나가죠. 그리고 후반에 훅 하고 죽습니다. 자, 훅 하고 그래프가 떨어지니까 토크가 많이 죽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죽었을 때의 토크가 40kg 중반대입니다. 평균적으로는 50대 이상을 거의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토크가 어떤 영역에 있건 차를 움직이는 데 도움을 주는 만큼 가속 페달을 정말 미세하게 밟아도 상당히 여유로운 그런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게 되죠. 또한 이런 점들 때문에 고급 세단에 고출력 엔진을 넣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승차감이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했을 때, 여기서 잠시 모드를 바꿔볼까요? 배기 사운드도 한 톤 정도는 차분해졌습니다. 승차감도 대형 세단에 걸맞는 그런 편안함을 잘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차체가 길어지게 되면 이 거친 노면을 만났을 때 차체가 떨리는 이런 현상이 강해집니다. 국산 제네시스 EQ900 리무진이라든지 예전에 처음엔 리무진, 에쿠스 이런 차들을 보면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짙게 나타났었죠. 물론 차체를 중간에 자르고서 이어서 붙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기도 하지만, 현재 콰트로 포르테 이 긴 차체를 갖고 있지만 그와 같은 차체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없습니다. 적당한 수준의 그런 승차감을 구현해내면서도 견고함, 그 견고함을 주행 때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만큼 기본적인 어떤 그 설계에 대한 만족도는 분명히 높다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간단히 제동 성능도 알아볼까요? 네,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사실 수치에 대해서는 그닥 뭐 이렇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뭐 워낙에 뭐 마세라티 모델들이 다 이 제동력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내주고 있는 만큼 뭐 현재 쿼트로포르테 뭐 디스크 사이즈만 보더라도 이미 어마어마하고 캘리퍼도 그렇죠. 네,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고속으로 도약하고 있다가 제동을 걸어줄 때 이때도 시스템이 지치지 않고 일정한 수준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만족감, 네, 브레이크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뭐 마세라티가 다른 어떤 차를 만들던, 네, 적어도 브레이크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를 가질 이유가 없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숙성으로 한번 접근해 볼까요? 대형 세단, 물론 정숙성만을 추구한다면 이거보다 좋은 차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정숙성 외에 어떤 감성적인 부분, 이 차만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을 충분히 어필해내고 있기 때문에, 네, 소음이라기보다는 사운드, 그것도 네, 모두에 따라서 정말 박진감 있는, 때로는 차분한 이런 것들을 오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고 싶진 않네요. 오히려 타이어 사이즈를 감안해서 본다면 충분히 좋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고요. 사실 이와 같은 성능이 이 쿼트로포르테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고성능 모델, 또한 대형 세단, 이와 같은 조합을 갖고 있는 차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대표적인 모델을 꼽자면 메르세데스 AMG의 S63, S 정도가 있습니다. 또한 포르쉐 파나메라가 있는데 이 모델들과 비교를 한다면 성격이 명확히 다릅니다. 자, 파나메라 같은 경우는 독일차 특유의 그런 좀 더 안정화된 짜임새 있는 구성을 매력으로 제공을 하죠. 자, 메르세데스 AMG S63 상당히 편안합니다. 이 차가 과연 고성능 세단이 맞아? 심지어 스포츠 모드에 돌려놓은 경우라도 승차감, 최상의 승차감이 구현이 됩니다. 또한 어찌 보면 조금은 밋밋한 그런 느낌마저도 생기는데요. 반면 현재의 쿼트로포르테 후륜구동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박진감 있는 그런 느낌을 잘 살려냅니다. 또한 긴 휠베이스를 바탕으로 한 어떤 고속주행, 고속에서의 안정감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장점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또한 운전자의 실력에 따라서 이 차를 완전히 다른 성격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 차 안에 앉았을 때 도배되어 있는 카본 가죽 소재, 사실 프리미엄 브랜드와 럭셔리 브랜드가 다른 점들, 소재에 대한 활용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럭셔리 브랜드의 차들 정말 아낌없이 고급 소재를 남발합니다. 남발한다고 표현을 한 것이 정말 없는 데가 없는데요. 심지어는 미필러조차, 네, 카본으로 도배가 되어 있죠. 또한 이 차의 성격, 만약 뒷좌석을 놓고 탄다면, 네, 메르세데스 벤츠의 S클래스가 더 나을 겁니다. 아무래도 더 많은 장비를 갖고 있죠. 뭐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뒷좌석에서 어떤 소프트 리븐으로 이용을 하다가 대신 내가 차를 타는 시간, 이 시간에서 만족도를 느끼고 싶을 때 쿼트로포르테는 그때 매력을 발합니다. 네, S클래스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다소 좀 흔해졌고, BMW 7 시리즈는 사실 이제 브랜드 자체 어떤 그 밸류가 소폭 무너지면서 7 시리즈의 가치 자체도 덩달아 약간 훼손이 되었죠. 아우디 A8은 뭐 내년에나 데뷔할 예정인데 그 차들과 비교했을 때 스포티한 감성, 적어도 이 차만의 색깔, 그 색깔을 확실히 해나간다는 점이 좋습니다. 뭐 색상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내리시모 에디션, 사실 블랙 에디션을 남발하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는 뭐 한국 GM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그 블랙과 비교를 한다면 현재는 정말 완벽하게 그 고급화된 그 조화를 잘 보여줍니다. 블랙 컬러도 작은 차에 쓰는 것보다는 큰 차에 썼을 때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런 매력이 더 커지게 되죠. 실제 그런 이유로 대형 세단에서 블랙 컬러를 많이 선택하기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구성, 소재, 정말 이 차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도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고급화된 상품을 구입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뭐
이제 외부에 강연을 나간다든지 그랬을 때 꼭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이 가성비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아반떼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정말 이 차 볼품 없죠? 뭐 갖고 있는 것도 그다지 많은 것 같지 않고 그냥 카본만 덕지덕지 붙여놓고 그냥 비싼 엔진, 페라리 엔진에 그냥 뭐 해서 가격 이렇게 제시한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가치라는 것은 거기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죠. 어쨌든 럭셔리 세단을 택할 수 있는 소비자들은 분명히 제한적이고 대부분 그와 같은 소비자들은 이미 많은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정말 사운드 시스템만 하더라도 뭐 예를 들자면 뭐 골드문트라든지 이런 것들 억대 시스템이죠. 누군가 보면 아니 이게 JBL 사운드 시스템 이거 20만 원이면 되는데 이와 같은 기준으로 모든 상품을 바라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어차피 소리 들려준다는 건 똑같지 않나요? 차를 탄다는 것도. 그와 같은 기준이라면 경차가 제일 낫겠죠. 뭐 경차보다 바이크가 날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따지면 스쿠터가 제일 좋네요. 하지만 그 브랜드가 지켜왔던 그런 가치에 대해서도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가 파생되면 좋겠습니다. 네, 아반떼의 풀옵션에 그 시선으로 놓고 보면 사실 뭐 소나타도 후졌고 EQ900은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고급차를 살 수 있는 그런 소비자는 제한적인 것이고 또한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사실은 차라는 것 자체보다 그 가치 있는 차를 살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그와 같은 부가적인 것들을 어필하기 위해서 고급차들이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쿼트로포르테 GTS 뭐 가격 물론 비싸서 저는 뭐 소비자층이 아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래도 좀 저렴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뭐 돈이 정말 여유가 있다면 네 갖고 있어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뒷좌석의 편의 장비라는 부분이 사실은 부족한데요. 공조장치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차의 중심점은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운전석에 있죠. 이 부분도 사실은 다른 대형 세단과 차별화되는 부분이고 존재감 그 부분을 통해서 네, 럭셔리 브랜드의 최상급 상품이라는 점을 어필해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쿼트로포르테가 가진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모델에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에이다스가 들어갔죠. 럭셔리 브랜드들이 보면 대부분 이런 기능을 늦게 채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내부에서의 어떤 방향, 뭐 벤틀리도 그렇지만 네, 그런 정책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합니다. 안정화라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프리미엄 브랜드들과 어느 정도의 발맞춤을 해줄 수 있다면 더 많은 소비자들이 만족감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에이다스가 들어가면서 상당히 좋아졌고 스티어링 휠, 뭐 전자식 스티어링 휠이 들어갔지만 역시나 튜닝 부분, 네, 자신들이 뭘 잘하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는 브랜드가 마사라티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사실 쿼트로포르테 GTS 뭐 정말 돈이 많다면 이것이 1순위이긴 하지만 네, 참고로 저 개인적으로는 기블리 350마력의 기블리 기본형을 좋아합니다. 딱 알맞고 그렇다고 해서 밸류 부분에서도 크게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네, 오늘 만난 쿼트로포르테. 일단 네, 뭐 GTS라는 말을 빼먹었는데 페라리가 제공한 엔진을 통해서 정말 막강한 성능을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계기판에 앞자리 숫자를 바꾸고 하는 것들이 정말 쉽사리 이루어지는데요. 뭐 굳이
단점을 하나를 지적하자면 연비는 좋지 못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탔을 때 거의 뭐 평균적으로 한 6km 정도, 리터당 6km 정도를 볼 수 있고, 고속도로에 올랐을 때 이때 연비가 대강 리터당 11km 정도인데요. 이 차의 배기량, 퍼포먼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충분히 무난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연비를 개선해주면 좋겠고요. 물론 뭐 개인적인 욕심이고, 다행인 것은 오토스톱이 달려있어서 아이들 때의 정숙성 또한 연비를 개선해준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이 차를 탔을 때 뭔가 뭐 별로 할 말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편집 PD가 힘들어지니까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운전자에게 최상의 가치, 또한 운전자가 누릴 수 있는 그 재미, 이런 것까지 모두를 갖춰놓은 뭐 고급화된 소재도 물론이고요. 쿼트로포르테 GTS를 만나봤습니다.